아무 기준 없이 그저 감으로 포지션 진입을 하고 손해를 보셨던 경험이 있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 이후부터는 왜 여기서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고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매매는 이 영상을 본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코털스의 선털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많은 분들이 이론편을 보고 구조의 중요성은 이해했지만 막상 차트를 켜면 어디서 진입해야 할지 여전히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이론편에서 소개한 세 가지 핵심 지표 MSB, OB, 지그재그, VRVP 이걸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매매 기준으로 연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표 세팅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SB, OB 지표를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지그재그 길이를 9로 바꿔주세요. 9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쇼 지그재그를 꺼주세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 지그재그 지표를 이미 사용을 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키게 되면 두 개가 겹쳐서 나오니까 요거는 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건들지 마시고 요거는 이제 전에 있던 박스들이나 표시들을 삭제하냐 안 하냐인데 삭제를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흔적이 남으면 지저분해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네 가지의 컬러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매매의 기준을 오직 OB만 보고 매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는 MB와 그 다음에 BB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BB와 MB는 무시를 하고 오직 OB의 신호로만 매매를 진행을 할 거라서 이 6개의 칸을 전부 다 불투명성을 0으로 바꿔서 이 차트상에서 나타나지 않게끔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을 마무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지그재그 지표에 대해서 세팅을 하자면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9, 5, 그 다음에 백스텝은 2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배경 투명도가 있습니다. 이 배경 투명도가 있으면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시면은 각각의 칸마다 이런 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정신이 없죠, 보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꺼주기 위해서 배경 투명도를 100으로 설정해서 뒤에가 보이지 않게끔 투명 처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설정을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뒤에 배경 없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방금까지 세팅을 한 거는 15분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세팅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세팅을 우리가 해주면 좋냐면 타점을 잡기 위한 진입용 세팅을 저희가 또 따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료 버전은 이게 가능하지만 무료 버전에서는 이게 따로 설정하는 게 불가능한데 그래서 무료 버전이신 분들은 요거를 각각 바꿔서 사용을 다시 설정을 해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은 사실 지금 세팅으로 가져가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입용 세팅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조금 더 이런 신호들이 자주 나오게 되고 세밀한 우리가 범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바꾸는 건데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료 기능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요걸 눌러보시면은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은 제가 15분봉 그 다음에 1분봉 이렇게 각각의 기준으로 15분봉용으로 구조 파악 그 다음에 1분봉을 확인하는 용에서 타점을 잡기 위한 지표 세팅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를 모르고 쓰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새 레이아웃 만들기를 통해서 여기에서 구조 파악용, 타점 잡는 용 그래서 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타점을 잡는 용 세팅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점 잡는 용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MSB OB를 보시면은 지그재그 길이를 요거는 6으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피보나치 수치인데요. 0.28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길이가 짧아지고
0.28만 이탈을 해도 MSB 신호가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더 자주 나타나고 우리가 짧은 프레임에서 좀 더 세밀하게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5분봉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요 6가지 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쇼 지그재그도 꺼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지그재그는 6, 5, 2로 맞춰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여기도 길이가 아까 MSB 오비와 마찬가지로 6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도 배경 투명도 100으로 바꿔주시면은 이게 진입을 위한 타점 잡는 용 지표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무료 버전이어서 VRVP를 사용하지 못하고 저희는 VRVP를 볼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안을 갖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VRVP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자, 왼쪽에 보시면 5번째 거를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만큼을 클릭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시작점, 근데 꼭 시작점에 맞출 필요가 없고 맨 오른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알아서 맞춰지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볼까 생각을 했을 때 하루에서 이틀치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준을 다시 말씀드리면 15분봉 기준으로는 하루에서 이틀 사이의 기간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4시간 봉은 7에서 10일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털님 하루에서 이틀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루랑 이틀이랑 다르게 나오는데 그러면 하루를 잡을까요? 이틀을 잡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루치도 확인해보고 이틀치도 확인해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웬만해서는 이 파동이 시작되는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봤을 때 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큰 파동을 이뤄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게 돼도 일반적으로 하루 정도의 길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VRVP랑 똑같이 이렇게 POC 나오고 VAH 나오고요. VAL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 흰색 선밖에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2번 클릭을 하셔서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시면은 여기 VAH랑 VAL이 있고요. 이거가 체크가 해지가 되어 계실 텐데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색을 원하는 대로 바꿔주세요. 아무래도 H일 때는 매도가 힘이 세고 L일 때는 매수가 힘이 세니까 빨강과 초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세팅을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VRVP를 유료여서 사용 못할 때 쓸 수 있는 대안이고요. 지금 유료인 상태에서 내가 막 움직일 때마다 이게 바뀌는데 그게 보기가 싫다, 난 딱 정해져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유료지만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딱 고정돼서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그래서 유료인 분들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VRVP에서 15분 봉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기간을 보고요. 4시간 봉은 7에서 10일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선털님, 근데 MB랑 BB는 왜 끄나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MB랑 BB는 뭔가요?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따로 용어 정리를 하는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그런 용어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매매에 써먹을 수 있을까, 이거에 초점을 더 두고 여기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매가 익숙해지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것들을 좀 더 배워보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이론들은 이론편에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배울 거기 때문에 기다리시면은 단계별로 개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2025년 7월 10일 오후 11시 18분경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차트 모습인데요. 자, 지금 시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세 가지의 지금 지표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매매를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오늘의 일봉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의 일봉 상태가 양봉인지 음봉인지에 따라서 만약에 양봉이 크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포지션을 잡을 때 우리가 롱 매매를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날처럼 음봉이 긴 날에는 계속해서 숏을 매매를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일봉을 보고 현재 상태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도지 상태죠. 지금 양봉도 음봉도 아닌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롱숏이 딱 방향이 뭐 치우쳐져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매매를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4시간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4시간으로 와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4시간 봉에서의 POC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4시간 봉에서의 POC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 자, 흰색 선이 지금 POC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간을 아까 정해보자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 말고 아까 알려드렸던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11일이니까 한 열흘에서 7일 정도라고 했으니 우리가 열흘 정도면 21일, 그 다음에 7일이면은 요 사이가 될 텐데요. 근데 누가 봐도 파동의 시작점이 여기부터죠.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1끝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POC는 현재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가로줄을 그려주는 겁니다. 가로줄을 그려주는 겁니다. 여기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지지가 되거나 저항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캔들이 여기서 또 튀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여기가 아주 강한 지지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많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4시간 봉에서는 이렇게 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준점을 잡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가장 좋은 건 4시간 봉에서의 이 POC가 근처에 있을 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거나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고 들어갈 때 되게 확실하게 확률이 높은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상태에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4시간 봉에서 POC만 볼 거예요. POC만 이렇게 봐서 선을 그어 놓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것만 놓으면은 여기에 차트가 안 떠 있어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지. 그래서 이 파동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선을 그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날짜가 지나고 나서는 다시 확인해서 지우고 다시 그리면 되겠죠. 근데 이런 지점을 지우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가 나중에도 지지가 되거나 저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얘가 나중에 이렇게 내려오거나 또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리테스트를 할 때 여기가 다시 한번 지지가 되거나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가 저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시간 봉으로 확인했었던 POC들은 지우지 마시고 이렇게 놔두시면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구조 확인을 위해서 15분 봉으로 갈 건데요. 자, 15분 봉으로 가기 전에 자, 4시간에서의 지그재그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온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봤을 때 LL에서 HH,
자, LL에서 HH는요, 갑작스럽게 하락 구조에서 상승 구조로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HL이 떴다는 건 이전 저점보다 높아졌다라는 뜻이죠. 그 말뜻은 상승의 흐름을 가고 있다. 그 다음에 HL에서 고점이 더 높아진 HH가 떴습니다. HH, HL, HH. 그럼 상승으로 가는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HH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랬다면 롱을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저점을 이탈해서 이렇게 내려갔죠. 자, 저점을 이탈해서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MSB가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야 됐는데 다시 한번 HH에서 또 LL로 바뀌면서 하락 구조로 다시 한번 바뀌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 구조인가? 그러고서 위에 LH가 뜨는 걸 또 봐야지 우리가 숏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LH가 아니라 이번에는 또 그 고점을 넘어버리는 HH가 떠버렸죠. 자, 그 말은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4시간 봉으로 보면 되게 크지만 어떻게 보면은 횡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네모박스 안에서 또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이렇게 네모박스 안에서 요 정도는 살짝의 이탈 정도로 보고 여기가 고점이었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큰 움직임 없이 더 좁히면은 우리가 한 요 정도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짝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넓히면은 요 정도라고 보고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박스권에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고 상단으로 살짝 이탈했지만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또 다시 저항을 받았죠. 그랬다가 여기서 또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가 뚫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무엇이었냐? 횡보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억해 두실 게 뭐냐면 이런 상승 후에는 이렇게 횡보의 모습을 한동안 그립니다. 제가 지난번 이론편에서도 상승 이후에 1시간 봉에서의 20선을 계속 지지받고 올라온 이후에 20선이 깨지고 나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움직였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상승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보는 구조는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뭐다? 지금은 우리가 상승으로 가고 있는 추세구나, 그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15분 봉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 봉으로 확인을 했을 때 보시면 지금 흐름이 LL을 찍었다가 HH 갑자기 상승 구조로 확 움직였고, HL 여기는 당연히 여기보다 훨씬 높아졌으니까 HL이 뜰 수밖에 없죠. 그래서 HH, HL. 근데 고점을 높여야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 고점을 뚫어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다가 꺾였죠. 그래서 우리가 꺾여서 지금 그 다음에 LH가 나왔잖아요. 그 말은 또 뭐냐면 여기서 또 뭐 하겠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나 또 횡보할 거야. 어디까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여기와 여기가 각각의 봉의 끝과 끝이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안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횡보의 약간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자, 횡보 구조라는 것도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를 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HL, LH. 자, 이거는 상승, 이거는 하락의 뜻이죠. 하락에서 하락으로 갔죠.
또 하락이죠. 하락, 하락, 하락. 그러면 일단 하락의 관점을 보고 그 다음에 이 OB가 지금 매도가 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일로 들어갔을 때 매도를 우리가 매도의 무게를 좀 더 실어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POC입니다. 이 POC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 POC가 지금 현재 여기 위치에 있네요. 근데 얘가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죠. 그 말은 지금 POC가 매도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는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선을 그어보는 거죠. 그런데 아쉬운 건 우리가 가장 강력한 신호는 세 가지가 겹쳐야 됩니다. 첫째, MSB가 어느 방향으로 떴냐, 숏이죠. 두 번째, MSB가 뜨면서 오비박스가 떴냐, 떴죠. 그것도 매도로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POC 선이 이 오비박스와 겹쳐 있냐. 근데 안 겹쳐 있죠. 자, 다른 구간으로 봐도 지금 POC가 매도 구간과 안 겹쳐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조금 낮다는 거죠. 가장 확률이 높을 때는 기억하세요. 오비박스와 POC가 겹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계속 범위를 바꿔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혹시 여기가 POC가 걸릴까? 아니죠. 우리가 넓게 볼수록 POC는 오히려 내려가죠.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볼까? 이렇게 봤을 때 POC는 아직도 여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숏을 들어가기에는 근거가 사실 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짧게 보면은 VAH가 걸렸지만 이거는 부가적인 겁니다. 가장 우리가 강력하게 봐야 될 거는 POC와 이 오비박스가 겹쳐 있느냐. 그 다음 순위가 이 VAH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각으로 이게 매도선이니까 POC보다 더 강력한 선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 VAH보다 이 POC 선이 더 강한 매물대, 보시면 거래가 가장 많이 터진 곳이 어디예요? POC죠. 그만큼 매물대가 가장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게 바로 저항과 지지가 되는 선이 있는데, 단지 빨강색과 초록색은 너무 많이 올라갔냐, 너무 많이 내려갔냐 정도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되겠는데, 여기를 넘어서 여기를 계속해서 뚫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리고 차트를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그런 현상도 많이 일어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셨던 게 뭐냐면, 롱을 잡으려면 LL이 아닌 HL이 떠야 되는데 HL이 뜨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것도 오비박스 근처에서요. 자, 그러면 아예 타점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잡을 수가 없는 건가요? 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 번째, 4시간 봉에서의 POC 위치.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표시를 한 이후에 두 번째, 15분 봉 상에서 볼 건데 15분 봉 상에서 MSB가 어떤 신호가 나왔냐, 매도냐 아니면 매수냐, 롱이냐 숏이냐, 이걸 확인한 다음에 세 번째, 오비박스가 형성이 되었느냐. 근데 만약에 MSB는 형성이 되었지만 오비박스가 없다, 그러면은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조건과 맞춰서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MSB와 OB가 없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이 15분 봉 상에서의 POC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 OB와 겹쳤느냐 안 겹쳤느냐. 겹쳤으면 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겹치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는 확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순위가 이 오비박스와 VAH 또는 VAL이 겹쳐 있는 거를 보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LL,
LL이냐 HL이냐는 가장 후순위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조 매매에서 원칙적으로는 LL이 떴을 때는 롱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인 매매를 하는 거고 구조가 완전히 바뀐 다음에 진입을 하는 게 맞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다 확인을 하면 타점을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쵸? 예를 들면 여기서 HL, HH, LL이에요. 자, 근데 LL이 떴을 때 LL이어서 롱을 못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들이 일치하게 되면은 롱을 타보는 겁니다. LL이 떴다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LL이 떴을 때 진입을 하는 건 사실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신에 이 LL이 떴을 때 우리가 진입을 할 때는 어떤 이런 전저점보다는 우리가 조금 밑에서 손절을 칼같이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대신에 만약에 HL에서 롱을 잡았다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약간의 휩소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절을 LL이 떴을 때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생각해보고 잡아라. 그런데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사실 LL이 뜬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저도 이제 이런 구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차트를 분석을 하는데 사실 HH가 나온 이후에 급 하락은 많이 없어요. 이거는 워낙에 상승이 컸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보시면은 LL 다음에 큰 상승이 많고요. 또 보게 되시면은 LL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큰 상승이 일어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LL에서 롱을 잡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롱을 잡아봐야겠다. 만약에 차트가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그려졌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되면 사실 되게 매력적인 타점이 되죠. 그림이 여기까지밖에 없다고 하면요. 그래서 여기에 롱을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강한 반등을 강하게 내려 꽂았으니까 강한 반등을 기대하지만 좀 더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건 저점이 이만큼 내려갔지만 여기서는 또 이만큼밖에 안 내려가고 점점 저점이 이 폭이 좁아지는 걸 통해서 내려가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점점 약해지는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받고 있다. 특히 이렇게 꼬리가 길면 길수록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 지금 다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LL이 우리가 떴을 때 진입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강한 상승의 모멘텀이 보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MSB가 발생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OB가 발생이 되면서 세 번째 그 OB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POC 위치를 확인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POC 위치를 확인을 했을 때 그게 이 OB 박스와 겹친다 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우리가 들어가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OB 박스랑 안 겹친 상태에서 섣불리 여기서 숏을 들어가게 되면 뚫리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를 진입을 했을 때 그리고 POC와 이렇게 뭔가 저항이 되고 있을 때 그때 얼른 1분봉으로 들어가서 좀 더 확실하게 LH가 떠주는 모습이 보인다. LH에서 LL이 떠주는 모습이 보인다. LH에서 LL, LH에서 LL 이거나 아니면은 이 1분봉 상에서의 어떤 박스나 POC 형성을 보고 조금 더 세밀하게 진입 타점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그재그에서 이런 구조는 사실 가장 마지막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LL인지 뭐 HL인지 이거는 사실 가장 마지막 고려 순서입니다. 지그재그는 사실 타점을 잡는 용이라기보다는 구조를 확인하는 용이고요. 타점을 잡는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POC와 그 다음에 MSB 그리고 OB박스를 통해서 타점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SB, OB, POC 겹침 이게 핵심 진입 조건이고요.
지그재그 흐름은 그냥 진입 타이밍을 잡는 보조지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지그재그 계속 HL, HH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구조를 보는 눈이 조금 열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는 그냥 올라가는지 모르고 내려가는지 모르고 롱이나 숏을 들어가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15분봉으로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보다 보니 흐름이 이제 눈에 익혀지는 거죠. 함부로 이제 숏을 들어가거나 함부로 롱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뭔가 이렇게 흐름이 됐을 때 우리가 그래도 좀 근거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장이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세를 줄 때는 한 번에 확 주고 그 다음에는 계속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없게 한참 횡보를 하다가 그러고서는 또 한참 횡보를 해서 방향을 주지 않다가 갑자기 내리거나 갑자기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사실 지그재그를 보면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은 상승인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하락 신호가 나왔다가 상승 신호, 하락 신호, 하락 신호, 상승 신호, 하락 신호, 하락 신호, 하락인가 했더니 다시 상승 신호.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될 때 시장이 혼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바뀌는 이 지점을 우리는 바로 횡보를 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권하고 싶은 거는 HL일 때 롱을 들어가는 건데 LL이 뜬 다음에 우리가 진입하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진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입을 하려면 1분봉에서의 강한 반등 양봉이 꼭 형성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1분봉에서의 강한 반등 양봉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면 자, 1분봉에서 자,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바로 어떤 캔들? 이런 캔들이 나와준다. 자, 이거 무슨 캔들이죠? 네, 망치형 캔들이죠. 이 망치형 캔들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15분봉 상에서 LL이어도 또 여기도 지금 1분봉 상에서 LL이지만 진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이게 1분봉이어서 무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전환이 될 때 갑자기 전환이 될 때 이 망치 캔들이 나타남으로써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망치가 있죠. 이게 1분봉인데도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제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저점을 깨는 봉이 꼬리가 생기면서 망치가 됐다. 이건 정말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보고 LL이지만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근거로 삼아서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캔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망치형 캔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삿바형 캔들. 자, 삿바형 캔들은 당연히도 양봉에서 나타나겠죠. 요게 망치면 요게 삿바입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올려주는 캔들입니다. 자, 여기서 강하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런 캔들이 나와준다. 상승으로 올라가 볼 수도 있겠구나. 여기도 망치형 나오죠. 살짝 눌렸지만 망치형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진입을 해볼 수 있겠다. 이제 하락이 좀 진정이 되고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데서도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나 볼까요? 자, 여기서는 딱히 물론 올라갔지만 그렇게 저점에서의 구간에서 망치형 캔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죠. 물론 올라가는 와중에 생기기는 했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이렇게 저점이 됐을 때지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아까처럼 이런 저점인 구간에서 우리가 저런 캔들을 발견을 했을 때 얼른 진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워낙에 거래량이 없었어 갖고 그런 캔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여기도 작지만
망치형 캔들, 물론 위에 꼬리가 살짝 있기는 하지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이게 불확실하다, 근데 여기 또 생겼죠. 망치형으로 이렇게 저점에서,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저점에서 이런 모습들이 생긴다면 상승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는 이렇게 됐죠.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큰 상승을 주고서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얘도 또 상승의 신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나타났네요. 여기 망치형 캔들 1분봉에서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꺾여서 내려가는데,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음봉이었겠죠. 음봉이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양봉으로 끌어올리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려버리고 있죠. 저는 그래서 매매를 할 때 구조 파악을 한 다음에 계속 1분봉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힘든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캔들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정말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확 내려가는 지점에서 또 확 올라가는 지점에서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이런 힌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 차트에서 정말 저런 상승이나 저런 어떤 망치형 캔들이나 또 삿바형 캔들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망치 나오니까 여기까지 올라오죠. 자, 그랬는데 여기는 영망치죠. 영망치는 내려가는 힘이 생기죠. 다시 망치죠. 망치에 망치 플러스 망치 상승.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현 시각 망치가 더블 망치다, 그러면은 그냥 위로 가라는 거죠. 이렇게 저점을 그려주는 곳에서 더블 망치가 나왔다, 이거는 뭐 그냥 더블 망치 나온 이후에 꼬리도 없이 올라가고 여기서 또 심지어 삿바까지 나왔다, 망망삿, 이거는 상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고서도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매물대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만약 여기서 잡았다 그러면은 상승하겠네, 여기 고점 뚫을 수도 있겠네 라는 기대로 우리가 롱을 타서 지켜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분봉 캔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런 모양들이 그냥 괜히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 캔들에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담겨 있고 그 시장에 신호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1분봉으로는 매매를 하지 마라,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구조 확인이 다 끝나면 당연히 1분봉으로 타점을 잡는 게 정상이죠. 4시간으로 보고 주요 매물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흐름 확인하고 이렇게 상승이 되었고, 근데 HH가 확정이 됐으니 우리가 여기서 HL을 어딘가 그려주는 거를 기다려 봐야겠죠. HL이 그려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상승이 될 텐데, 아직 HL이 완벽하게 그려지지 않았으니 우리가 좀 더 상승은 기다려 봐야겠죠. 그리고서 1시간도 봐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15분 프레임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요. 15분에서 뭔가 명확하지 않으면 1시간도 보시고요. 30분도 보시고, 그 다음에 5분,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 1분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3분, 5분까지 타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5, 30, 1시간, 4시간은 우리가 구조를 파악하는 데 쓰는 거고요. 1분, 3분, 5분은 타점을 잡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 가지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타임 프레임을 확인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셔요. 오비박스 들어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쳐다보냐고 하루 종일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뷰에는 알림 기능이 있죠.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MSB OB를 갖다 대시면은 여기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MSB 그래서 더보기에서 이 얼러트 넣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인터벌을 15분으로 바꿔서 15분봉 기준으로 이 OB에 진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MSB가 뭐 발생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지금 여기 조건은 이 MSB, OB의 지표를 설정을 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기능적으로 많은 것들은 뭐 MSB가 나타나면 알림을 준다, 아니면 OB가 발생하면 알림을 준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OB 영역으로 진입을 하는 걸 기다려야 되니까 암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료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8월 11일까지 이 알림을 받고 싶다. 그럼 클릭을 하셔서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우리한테 핸드폰으로도 알림이 오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상에서도 알림이 뜹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알림을 원치 않아서 끄고 싶다면 여기 오른쪽에 여기 눌러서 여기 보면 휴지통 모양이 있거든요. 그걸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근데 되게 예외적인 부분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경우로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여기에서 진입을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어떠한 경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VAH, 얘가 POC, 그 다음에 얘가 VAL입니다. 자,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밑에 부분에 하단에 뭐가 생겼냐면 박스가 생겼어요. 자, 제가 그랬죠. 이 POC와 얘가 겹칠 때 그때 롱을 들어가는 게 가장 강력한 신호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상황일 때는 이 박스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롱을 쳐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오비 박스를 선행 매물대라고 부릅니다. 선행 매물대라고 부르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매도는 이쪽에 있는데 POC가 이쪽에 근처에 있다는 건 오히려 이만큼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오비 박스가 여기에 형성이 됐다면 여기에서 받고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VRVP를 확인할 때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이렇게 오비 박스에 들어왔을 때 지지를 받으면 롱을 들어가는 것을 한 번 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POC와 오비 박스가 겹치지 않을 때 예외인 경우 이때는 롱을 들어가 볼 수가 있다. 반대로 당연히도 얘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 얘가 이 위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숏을 들어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한 꿀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보시면은 비대칭이네가 보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고 묻는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OB가 없이 MSB만 있을 때 진입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구조만으로는 진입이 불가합니다. OB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OB가 리테스트 없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내야 됩니다. OB가 리테스트 되지 않으면 리스크가 크다라는 겁니다. 물론 들어가 볼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는 본인이 감수하셔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봤을 때 구조가 확실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 볼 수도 있겠죠. 단 손절은 짧게요. 세 번째, 만약에 두 구조가 충돌할 때는 어떡하나요? 두 구조가 충돌한다는 것은 매수와 매도 MSB가 동시에 뜨고 매도와 매수 OB가 동시에 떠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가장 최신에 뜬 구조 기준으로 우리는 그러면 가장 나중에 뜬 최신 구조 기준으로 판단을 먼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는 그 전 신호는 무시하고 최근의 신호만 보고 매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MSB에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MSB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MSB에 이렇게 선이 그어진 거는 뭐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 지지 아니에요. 그냥 표시인 거지. 여기 이렇게 표시인 거지. 여기가 지지가 돼서 뭐 이렇게 갔다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 매수? 아닙니다. 그냥 표시예요. MSB라는 이 초록색 빨강색 글자만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OB가 사라지는 조건이 뭔가요? 자, OB가 사라지는 조건은요, 얘가 OB를 완전히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캔들이 몸통으로 마감이 됐을 때입니다.
만약에 뚫었는데 몸통이 밖에서 마감이 아니라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마감이 되면 그 오비는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얘가 몸통을 뚫고 나가서 캔들이 밖에서 마감이 됐다면 오비는 삭제가 되고 그 구조는 무력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은 이 매도 오비라는 건 무슨 봉에서 생기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뚫어지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양봉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반대로 매수 오비는요, 음봉에서 생깁니다. 음봉의 최저와 최고에서 형성이 되죠. 자, 보시면 이렇게 음봉의 끝과 끝에서 오비박스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구조가 숏으로 바뀌기 전에 롱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세력이 의도한 양봉이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력이 의도한 양봉이라는 건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세력들이 일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방향이 이렇게 양봉이었지만 내려가는 걸로 그리는 게 아닌가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오비박스입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이게 ICT 개념의 용어들인데 그 ICT에서 말하는 정말 그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것들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이론만 공부하다가 매매는 못하고 끝납니다. 우리는 이 매매에 실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것들만 익혀서 매매를 해보자는 거지 우리가 뭐 ICT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정말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것들을 배우자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ICT에 대해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학문적이고 ICT에 대한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걸 알고 싶으시면은 그렇다면은 마음을 바꾸세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기능적이고 실용적이고 매매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날 ICT를 배워봤자 그 학문과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이론과 학문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ICT가 학문은 아니지만 그냥 지식에 그치고 그게 내 돈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건 100%로 진입해도 되겠다. 아니, 100%는 없죠. 자, 우리가 99%의 확률로 진입해 볼 수 있는 자리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어딥니까? 첫 번째, 4시간 봉에서의 POC를 확인을 했고 여기죠. 두 번째, 15분 봉을 봤는데 15분 봉을 봤는데 이 4시간 봉의 POC와 그리고 오비박스가 겹치고 그러면서 매수 MSB가 뜨고 그랬는데 15분 봉에서에도 POC가 이 구간에 있고 이러면 그냥 눈 감고 그냥 롱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매도 버튼 빼고 롱 버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게 떴다고 해서 50배, 100배 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100%가 아니라 몇 퍼센트라고요? 99%. 그러면은 1%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1%라는 건 100번의 거래 중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항상 리스크를 우리는 제어하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 시장에는 100%라는 건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이론편에서 배운 내용을 실전 매매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특히 MSB에서 OB, 그 다음에 POC 흐름이 진입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지그재그 흐름은 타이밍 도구이고 그 다음에 예외 상황 LL에서의 진입은 철저한 1분봉에서의 상승 조건 하에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차트로 설명을 드렸어도 궁금한 게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분들은 우리 코털스 커뮤니티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커뮤니티 방에 먼저 들어와서 활동하셨던 많은 선배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들 친절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생기신 분들은 댓글에서는 제가 답을 다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그래도 좀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니까 텔레그램 방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벌써 어느새 구독자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물론 빠른 구독자 상승도 좋지만 정말로 우리가 간절하게 이 시장에서 벌고자 하는 분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우리가 운이 아닌 실력으로 정말 배워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들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고마운 건 저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같이 공부해 주시고 저의 강의를 원해 주시고 또 저와 함께 어쨌든 매매를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더 감사하다라고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본업이 바빠지면서 제가 영상의 주기가 좀 길어졌었는데요.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조금 주기를 짧게 줄여가면서 이제 2구간부터 5구간까지 계속 영상을 좀 빠르게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또 그게 어려워질 수도 있겠으나 최대한 노력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이 아니더라도 댓글에 제가 강의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강의를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매매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는 일단 여러분께 저는 제일 먼저 구조를 보는 눈을 익히게 해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이 구조에 익숙해졌을 때 너무 구조로만 매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보셨던 것들, 예를 들면 RSI의 다이버전스라든지 아니면 볼린저 밴드라든지 아니면 추세선이라든지 등등의 것들을 이 구조와 같이 결합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당연히 되는 겁니다. 선털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나는 보고 따라야지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매매 방법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결합해서 쓰시면 좋다는 거죠. 물론 저의 방향과 저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방법을 넣는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파악한다는 건 결국에 오르냐 내리냐를 우리가 파악하는 일이라서 결국에 오르는지 내리는지만 파악이 된다면 거기에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든 RSI를 사용하든 아니면 추세선을 사용하든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구조를 보는 눈이 있어야 아 얘가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는구나를 알고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어찌 보면 단타를 치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짧게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스윙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초보자들이 스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수익을 위한 스윙이 아니라 물렸을 때 버티는 용도로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타로 연습을 해야 계속해서 바뀌는 구조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인식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우리가 철저한 통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로서 매매 횟수를 늘려보기도 하고 그리고서 짧게 매매를 가져감으로써 우리가 짧은 프레임 안에서의 구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제한해서 손절과 익절을 우리가 정해보고 그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스윙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어느 타점에서 잘 잡고 난 스윙이니까 계속 들고 갈 거야. 그러다가 결국에는 본절이 오거나 그냥 그러고서는 어디서 익절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손해가 나거나 결국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초보자들이 사실 스윙을 하는 건 현물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익률이 정말 크게 바뀌는 이 선물 시장에서는 사실 스윙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방향을 정확히 보는 눈이 있다면 스윙을 하는 것도 좋겠지요.
근데 많은 분들은 방향을 보는 눈이 아직 뜨이지 않았고 내가 운 좋게 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윙으로 롱을 가져갔다가 이제는 떨어지겠지 하면서 숏으로 스윙을 가져가려고 할 때 물리게 되면은 스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를 연습을 시켜드리고자 짧은 프레임으로 매매를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항과 지지 구조를 계속 파악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믿고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인에 털린 사람들을 위한 채널 코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